요즘 서울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들, 여러 진 풍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결혼 정보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반포의 최고가 아파트, 평당 3.3제곱미터 등 2억 되는 아파트에서 결혼 정보 회사가 나와서 그때 한창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에도 결혼 정보 회사가 등장했다고요? 맞습니다. 반포 최고가 아파트 그러면 다들 아시는 그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는데 이 단지 안에 있는 분들끼리 결혼 정보 회사를 만들어서 네. 사실 이제 자녀들을 미혼 자녀들을 혼인시키자 뭐 이런 어떤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원베일리 노빌리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최초거든요. 네. 단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결혼정보회사죠. 네. 이번에 2호가 나왔는데 2호.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라고 이제 사실 굉장히 큰 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름을 딴 회사가 이번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지금 개업하고 3개월 만에 약 회원 200명이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3분의 2 정도가 헬리오시티 입주민, 또 나머지는 인근 단지 입주민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대표는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오래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나름대로의 이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거주지 단지 위주로 해서 일단 혼맥을 만들어가자, 결혼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이 꼭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텐데요. 그래도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랑의 결합이 우선인데 이제 사는 곳이 계급이 아닌가라고 해서 사람보다는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위주로 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보자는 그들만의 리그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폐쇄적인 사회의 어떤 계층의 고착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우려 섞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또 전세 매물, 또 품귀를 겪으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가 뭐 2년에 2년 계약하는 거, 그때 3년에 3년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다른 새로운 풍경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임차인 면접제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 임차인의 어떤 그 개인 정보들을 이제 보고 과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검증을 네. 하겠다 이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용 점수, 뭐 고용 소득 증명, 범죄 기록, 이전 집주인 추천서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스크리닝 제도와 같은 것인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도 이제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쌍방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간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네.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계약갱신 청구권 네. 그게 이제 위반이 되면서 그 이후로 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그 뭐 부동산 뭐 중개업소를 통해서 어떤 사소한 거라도 뭐가 고장 나면 뭐 이제 집주인이 뭐 돈을 좀 줘서 이렇게 고쳐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계약갱신권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인이 입장에서 보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새로운 전세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 집을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권이 다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계약갱권을 소위 다시 이제 한다고 하면 5% 인상된 전세금으로만 2년을 또 다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3+3+3까지 얘기가 또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로 인해서 임대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물 잠김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걸 다시 뭐 좀 팔려고 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또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여러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뭔가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랑 독일 등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양방향을 같이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인이 기업형이 많아서 사실은 월세가 더 많죠. 그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들 간의 이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해외랑과 환경은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제도적으로 맥락이 좀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임차인이 사회적으로 보면 굳이 말하자면
너무나 약자였다. 이런 의미가 강해서 네. 법에 따라서 오히려 임대인에게는 많은 의무를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그 공인중개사들이 임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이제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 등 다양한 우리가 제도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오히려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증표거든요. 뭐냐면 네. 이제 아니야. 이제는 임차인도 예전처럼 그렇게 약자만은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9년까지도 매물이 잠길 수 있는데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내 집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 이걸 형평을 좀 맞춰야 돼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회 변화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뜬금없는 제도는 아니고요.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소위 말하면 테네시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가 쉽게 말하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 소득 증명 이런 걸 다 보고요. 심지어 이제 중요한 게 범죄 기록 같은 것들, 이전 주인의 추천서까지도 받아서 안전한 세입자를 내 집에 들여서 나도 원만하게 임대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아마 논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가 있는데 약간 임차인 보호 정책에 대한 임대인의 반발이 좀 역풍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